할지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지구대하고 파출소별로 우범 지역을 선정한 뒤에 매 3시간 이상 도보 순찰을 하고 있다 그러네요. 이 네. 순찰차를 타고 순찰하는 거하고 도보 순찰하고 좀 어떤 효과 면에서 차이가 큽니까? 아무래도 순찰차를 타고 이제 지나가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지역의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갖다 일일이 확인하고 점검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실제로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이제 접촉을 하고 혹시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이제 불안해하는 거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뭐 제보하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수집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이제 있었죠. 그래서 이제 도보 순찰을 강화하면 결국 경찰이 거리에 보다 더 눈에 많이 띄는 그런 가시성을 갖다 높이는 게 되고요. 예. 이런 것들은 일반 지역 주민들의 그 범죄에 대한 두려움 수준을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 동네라든지 우리 주민들을 경찰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주고 있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됨으로써 네. 아무래도 좀 이제 범죄로 인한 그런 어떤 공포 수준을 좀 낮출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성폭행 살인 사건 발생에 또 등산로에 경찰이 한 이게 15k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네네. 이 둘레길을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순찰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 언제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순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네, 결코 이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 그 인력 위주로 순찰을 도는 것은 집중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이제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걸 지속적으로 이제 하기에는 한계가 이제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CCTV를 갖다가 계속 많은 곳에다가 설치하는 그것도 결국 이제 뭐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여러 이제 문제 때문에 이제 쉽지는 않은 거고요. 그리고 또 CCTV가 있다 하더라도 일부 이제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CCTV가 있으면 또 그걸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어떤 인력이 이제 필요하고,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정보통신 기술이 개발되긴 해가지고 어떤 이상 징후가 있으면 이제 빨리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하튼 계속해서 이제 화면을 주시하는 누군가는 이제 있어야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CCTV의 경우에는 이렇게 등산로에 설치한 건 지자체에서 모니터링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지자체하고 경찰하고 또 이제 합동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이제 있고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등산로에서 뭔가 이상 징후가 발생을 한 게 지자체에서 CCTV 관제실에서 포착이 됐다. 그럼 경찰이 112로 연락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순찰 중인 경찰은 이미 지나간 상황이거나 아니면은 좀 순찰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119 신고에 대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경찰이 다른 데에서 전부 다 도보 순찰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대응이 늦어지는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요? 네, 이제 그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도보 순찰을 갖다 많이 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뭐 강력 범죄가 발생한 그런 상황에서 112 신고를 했다. 그러면 보다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강력범죄에 대응하는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해질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경찰 인력이 뭐 여유가 있다 이러면은 또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모두 순경직급은 정원 미달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 이런 겁니까? 물론 경찰에서 순경의 숫자를 해마다 계속 이제 뽑고는 있지만 아직 뭐 충분한 숫자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정원에 이제 미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면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기동대를 지금 이제 인원을 갖다 늘리고 있는데요. 의무 경찰을
폐지함으로써 의무 경찰 3명당 기동대원 1명꼴로 현재 계속 교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 예산의 부족으로 충분한 숫자를 확보를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족한 그 기동 대원들을 순찰지구대나 이제 파출소에 있는 비간부 경찰 중에 이제 일부를 배치 전환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순경이라든지 간부급의 이제 경찰들이 좀 일선에서 부족한 그런 경우들이 나타난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 부족한 겁니까? 뭐 예를 들면 서울경찰청은 순경부터 경사까지는 다 인원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좀 더 많이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을 계속해서 증원을 하고 이제 늘려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이제 필요한데 그런데 경찰을 뽑는 것은 국가 예산의 어떤 제한도 있지만 국가 공무원의 정원을 총 정원을 관리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또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숫자들을 충원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집회 시위 대응을 하는 기동대 인원이 부족하다고 일선의 경찰들을 그쪽으로 이제 배치를 한다거나 또 지금 애초부터 아예 순경 직급의 지금 경찰 숫자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고 여기다 더해서 지구대와 파출소에 근무하는 지역경찰 10명 가운데 3명은 또 50대 이상이다. 이게 아무래도 그 치안 현장에서는 체력이 좋은 경찰이 필요한데 뭔가 좀 이게 계속 대응하는 게 경찰 조직하고 좀 맞지 않는 현상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경찰 같은 경우는 50대 경찰이라 하더라도 체력 측정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평균 이상의 그런 어떤 체력을 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대응할 그런 능력은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경험 그리고 이제 주민과의 소통 능력 이런 거는 상당히 이제 우월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 조직 전체적으로 본다면 연령이라든지 여러 이제 계급에 따라서 이제 균형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젊은 세대 그리고 이제 좀 경륜이 많은 그런 어떤 세대 간의 균형을 좀 맞춰가지고 업무를 함께 이제 수행하는 그런 게 이제 필요하고. 경찰은 성별이라든지 연령과 상관없이 경찰관으로서의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더라도 경찰관으로서 일선에서 실제로 이제 범죄자를 제압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데 충분한 그런 체력들은 계속해서 이제 유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내놓은 방안이 경강급 3분의 1 정도를 인력을 순찰팀으로 현장 배치하겠다. 이거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인력 재배치로 현장 치안이 강화될 수 있을까요? 물론 경찰이 현장을 중시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선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실무 중심으로 이제 조직을 운영하겠다 이런 거는 이제 필요한데 그런데 이제 그런 인력 배치들을 일률적으로 이제 하는 것보다는 치안 수요에 맞게 맞춤형으로 대응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걸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직무 분석을 해가지고 그러한 업무의 강도라든지 아니면 업무의 양, 난이도 이런 거에 맞게 조직을 개편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결국 지금 현재 요구되고 있는 치안 수요나 치안 서비스 유형 그리고 강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인력을 좀 배치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연구를 하고 좀 시간이 들더라도 준비를 좀 꼼꼼하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장 치안에 지나치게 중점을 두다 보면 수사 분야가 축소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에서 이제 수사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업무의 과부하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동안 이제 경찰이 담당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제 증가해 왔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에서 맡고 있던 업무의 3분의 2 정도가 경찰에 또 이제 넘어왔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업무 과부하가 많이 걸린 특히 이제 뭐 경제 범죄라든지 또는 이제 뭐 사이버 범죄, 지능 범죄 이런 쪽에 수사를 하는 인력들이 맡고 있는 그 업무량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최소한 그런 업무에 대한 부담이 많은 그런 부서들은 가능하면 지금 현재도 인력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쪽에서 인원을 좀 축소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교수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요, 이 경찰 전체에 혹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력 관리에 관한 문제, 인력을 어디다가 재배치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 이것까지 다 총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뭐 이제 지금 뭐 경찰이 필요하다는 자체가 이전에는 전문가주의였습니다. 경찰이 모든 뭐 범죄 예방 업무, 수사 업무 모든 걸 경찰이 전문가로 다 할 수 있는 이런 생각들을 과거에는 몇십 년 전에 했었는데 지금 오늘날에는 지역사회 경찰 활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당연히 뭐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하지만 이것이 경찰 혼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그 협조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같은 그런 세테드 같은 이런 것 그리고 이제 정보통신 기술, 과학 기술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경찰이 단지 뭐 인력이 보강되지 않더라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업무를 갖다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갖다가 마련하는 게 이제 필요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 경찰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또 112 신고가 이제 늘어난 그것들이 우리 사회가 다양해지고 이제 변화가 빨라지면서 이전에 경찰이 그렇게 담당하지 않았던 그런 많은 업무들이 지금 경찰이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아동 학대라든지 뭐 노인 학대 또는 가정 폭력 같은 뭐 이런 업무들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경찰이 그 많은 것들을 갖다 이제 신경을 현장에서 신경 써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결국 이거는 그 지역 주민들이 좀 경찰을 도와주고 지역의 어떤 상황이 어떤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평소에 경찰에게 이제 제보를 하고 이제 알려주고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뭔지 이런 것들을 경찰과 적극적으로 이제 소통을 함으로써 경찰이 한정된 경찰력을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역 주민들의 참여, 지역 주민들의 어떤 적극적인 협력 이런 게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도 중요하지만 행정안전부하고